이렇게 그래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줘 가면서 서울하고 세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하면 셔틀버스를 한 3년 동안 운행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10여 년 준비를 거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정부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에요. 어떻게 6개월 만에 가서 근무하라고 지시합니까? 저는 그 정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나요? 답이 없지요. 뭐 요구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죠. 응답은커녕 더 강경하게 지시를 하는 것에 아 이게 말로만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1인 시위를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제가 1인 시위를 할 때 해수부의 그 노조 그 여러분들이 찾아왔길래 당신들은 빠져라 그랬어요. 나 만나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현직들은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지 나하고 동조했다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나하고 만나지 말고 오지 마라. 그래서 첫날은 그래도 그 이튿날 전부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싸우는데 저희들도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1인 시위를 제가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나서 1인 시위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또 하나가 빠졌네요. 자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부 다 지금 갑자기입니다. 여러분 예고된 게 하나도 없어요. 7월 4일 날 7월 2일 날 통보가 왔어요. 7월 2일 날 통보가 왔는데 대통령께서 대전에서 충청권 지역 주민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할 테니 거기에 4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것을 일정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7월 4일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죠? 제가 일정을 조정을 했어요. 우선 최우선이니까. 그리고 타운홀 미팅이 있다면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골똘하게 제가 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입니다. 7월 3일 날 4개 시도지사는 안 오셔도 된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들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충청권에 와서 충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충청인들을 대표하는 시장 도지사는 참석을 제외시키면 무슨 대표성을 갖고 누구 얘기 듣는다는 건지 밑바닥에 있는 서민 얘기 듣겠다.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해수부가 충청권의 최대 이슈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그 얘기 한 번을 못 듣고 하지 못하게 못 오게 한다는 거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7월 4일이라고 그때 그랬죠. 7월 5일, 7월 6일 제가 그때 타운홀 미팅에 대통령을 만났더라면 하고 싶은 얘기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4가지를 혼자서 편지로 썼습니다. 우리 직원들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혹시나 보복당할까봐. 어느 공무원이 썼어? 그럼 그 공무원이 대통령 지시에 반하는 어떤 걸로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도 관여 못하게 합니다. 해수부 싸우는 건 내가 할 거야.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 일하지 마. 일만 해.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나오지 마. 제가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 하나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해수부 직원들 세종 시민이고 세종시에 제가 보호해야 줘야 될 우리의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800명, 2000명입니다. 제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지를 대통령한테 보내는데 적어도 세종시라는 행정수도의 시장이 대통령에게 결례를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때 공개 질의 서한을 보낸다는 것조차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치단체장이 했다는 얘기를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누군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억 못합니다. 하여튼 저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께서 신문 기사 보고 나한테 공개 질의했네 이렇게 해서는
그건 결례 중에 결례예요. 새벽에 우리 부시장으로 하여금 질의서를 가지고 대통령실로 가라. 그래서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전화를 받고 그러면 내가 그 뒤에 기자들한테 회견을 해서 이 질의서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새벽에 부시장에 가서 대통령실에 가서 자치발전 비서관한테 전달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는 기자회견 들어간다. 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공개 질의문을 저는 낭독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우에 없는 짓을 한다 해서 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네 가지를 지금 설명드리면 제가 왜 공약으로 나왔을 때도 재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철회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 타운홀 미팅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면 논리적으로는 북극 항로를 개설하고 해양 강국을 실현한다고 돼 있지만 그 북극 항로를 개설하는데 역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북극 항로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생각한다면 지금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서로 교역을 할 때 바다로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남동해역이라고 스웨즈나 또 파나마우나 해가지고 이렇게 배로 운영을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북극은 북극 바다는 북극해는 얼음이 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말이 바다지 거기는 배가 지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해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녹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다로 배가 다닐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남동해안이라고 해서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 아시아까지 가는 게 21,000km인데 북극해를 저 북극을 바다를 건너면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15,000km로 한 30%가 물류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로 개설을 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거기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얼음이 다 녹은 것도 아니고 얼음이 있는 부분은 배가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빙하에 부딪혀서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쇠빙선을 앞세워서 가고 또 어느 항구에 들어서 이게 해결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북극 항로 개설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바로 러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전부 다 해수부 플러스 더 중요한 게 외교부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이 돼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부예요. 북극해 얼음이 녹는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환경국제기구에서 서로 협의해가면서 해야 돼요. 해수부 혼자서 해결될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북극 항로를 담당하는 부서를 보면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 플러스 외교부 플러스 환경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 관심이 있다 해서 해수부를 알라스카로 옮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일수록 외교적으로 중요한 일일수록 더 외교부, 기재부, 총리실, 대통령실 그리고 국토부까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이 문제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이 되지 그거를 하는 주무부처가 어쨌든 해수부인데 부산에 뚝 가 있다고 해서 이게 빨리 신속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 중에 상식이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다면 저는 정말 몰랐다면 그걸 모르고 옮기는 거로 지시를 했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무 국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 행정수도하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걸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개설하는데 국정 효율성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행정수도하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한다는 의미를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서울에 있는 수도 기능을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수도권에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서울이 너무 많고 지방은 소멸되기 때문에 빨리 수도권에 있는 중요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겨야 되는 게 바로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 세종에 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가, 중앙부처가, 대통령실, 총리실, 각 중앙부처가 같이 모이도록 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완성입니다. 왜?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제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총리실이 서울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전부 다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장차관들이 서울에 있는 날이 세종에 있는 날보다 더 많습니다. 왜? 서울의 중요한 기관이 굉장히 더 많거든요. 언론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대외기관이라든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업무 처리상 서울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총리 비서실장인데도 불구하고 총리실 국장을 회의를 하려면 당일날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느냐? 일부는 서울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세종에 있고, 일부는 지금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 있는 국장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길국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국장 어디 갔어? 길국장. 길과장, 길국장들이 3분의 1이고 서울의 3분의 1이고 세종의 3분의 1. 효율성이 지금부터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교통비가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해마다 들고 있습니다. KTX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간 6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효율과 그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대통령실이 빨리 한 곳으로 와야 되는데 세종으로 와서 그런 비용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게 완성인 거예요. 그거를 완성해 달라고 지금 우리가 외치고 언제까지 올 것이냐, 국회 올 것이냐, 대통령실 올 것이냐, 언제 완성시킬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를 모아도 시원치 않고 지금 모아지지도 않으면서 빼나가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수도 완성은 고사하고 그게 얘기한 대로 행정수도에 파괴시키는 거고 행정수도에 역행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죠,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수도 완성하겠다는 대통령께서의 공약하고 해수부 이전하고는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